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이제 진행하고 있고, 자, 세시풍속 지난번에 다뤘었죠.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간단하게 한 4문제 정도로 살펴볼 건데, 이거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아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점이나 2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달의 세시풍속, 푸른 새 잎을 밟는 날, 답청절. 이미 이 세시풍속 소개에서 푸르게 돋아난 새로운 잎사귀를 밟는 날이라고 해서 이것이 봄이랑 연결되는 풍속이라는 게 벌써 나오고 있어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들에 나가서 푸른 새 잎을 밟는 풍습이 있어서 답청절이라고 부른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 푸른 새 잎을 밟는 풍습이 있고 중3일이라고 하는 힌트가 또 나오고 있고요.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의 연소 답청에 잘 나타나 있다. 아마 요 그림인 것 같아요.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화전, 쑥떡을 이제 먹고서 풍속으로는 나비 날리기, 이 활쏘기 같은 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게 뭐냐? 이거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칠성날의 전설을 검색한다. 요거하고 어울리지 않죠? 사실은 3월 3일에 했다는 요 답청절은 사실상 삼진날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되고, 이거는 7월 칠성날이니까 7월 7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봄이 아니고 여름이죠. 이거는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삼진날보다 좀 더 뒤에 나오죠. 한식은 보통은 이제 양력으로 4월 초반이에요. 4월 5일이나 6일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한식이 아니고 이건 삼진날에 관련된 거니까 설명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3번, 삼진날의 유래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답청절을, 이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동짓날에 먹는 음식을 조사한다. 동지는 가장 이제 한겨울에 일어나는 양 그 12월 달에서도 거의 말기 부분에 있는 일이니까 삼진날이랑 관련이 없죠. 완전 한겨울이에요. 단오날에 즐기는 민속놀이를 찾아본다. 단오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5월 달로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삼진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죠. 단오라고 하는 거는. 자, 1번은 3번으로 삼진날에 대한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여기 힌트, 동짓날부터 105일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동짓날에서 딱 105일 정도가 지나면 어떤 비슷한 계절의 어떤 일자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요 날에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이 순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또 관련 행사로 보면은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서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는 개사초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하였다. 요 날이 특별하게도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묘라든지 무덤에 관련된 행사를 주로 이렇게 하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 날은 한식입니다. 한식.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니까 음식을 데워 먹지 못하겠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한식에 행해지던 풍속.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는 거는 요때 하는 게 아니고 삼진날에 하는 풍속이었죠.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을 만드는 거는 동짓날에 하는 음식이었고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거는 단오날에 하는 풍속이네요. 단오. 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한다고 나오죠. 여기 사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엄을 깨는 거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4번으로 한식의 특징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검색을 해봤더니 음력 5월 5일로 수린날이라고도 한다.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고 무더위를 잘 견디라고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씨름, 그네뛰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치떡 만들어 먹기. 임금이 신하들에게 선물했다는 이 부채는 단오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단오날이기 때문이죠.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마지막 4번 보면 밑줄근 이 날에 해당하는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남원 광환루원의 오작교입니다. 조선시대 남원 부사 장이국이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이날에 여인들이 별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견우 직녀가 만나는 날, 음력 7월 7일, 이 날을 우리는 7월 칠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충분히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요거를 문제를 출제를 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거의 모르는 세시풍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거를 헷갈리는 문제를 조금 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완전히 안 지내는 거를 낼 때에는 충분히 자료를 주는 편이고 지금도 우리가 지내는 설날이나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이나 아니면 동지 같은 거는 그래도 꽤나 뉴스 같은 데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24개 절기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꼽아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날짜하고 이름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시풍속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